현실은 바꿀 수 없지만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행복할 때 불행을 생각하라. 행복할 때는 타인들이 호의를 쉽게 보이고 우정도 도처에 넘친다. 불행할 때를 위해 행복을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때를 위해 지금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지금은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것이 언젠가는 그 진가를 인정받을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행복할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행복할 때 친구를 멀리하면 정작 불행할 때 친구가 그대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남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라. 재능이 많을수록 자기 과시를 삼가라. 자기 과시는 비열하고 볼품없다. 거칠애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속으론 양심이 괴롭고 옆에서도 도와주기에 역겹다. 일부러 거칠애하는 것은 자신을 고문하는 것과 같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일수록 재능이 본인의 천성에서 나온 완벽함처럼 보이기 위해 그에 들인 노고를 감춘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장점을 결코 알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저절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모든 완벽성을 자신 속에 갖추되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곱절로 훌륭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런 역방향을 통해서 목적에 도달한다.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늘 우리의 체면을 구긴다. 우라가 치밀어도 그것을 감추고 대담함을 보이는 것이 연민을 받으며 한탄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겪은 부당함을 하소연하여 새로운 부당함을 만들거나 남의 도움과 위안을 얻으려다가 그들에게 격려를 즐겨 받기 쉽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여 그에게도 비슷하게 호의를 갖게 하는 것이 더 뛰어난 수완이다.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함으로써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사를 직접 받고 싶어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얻은 명망을 타인에게도 파는 것이다. 남의 죄를 들추지 마라. 남의 과실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과실로 자신의 과실을 감추거나 씻어내려 한다. 아니면 그 속에서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위안일 뿐이다. 과실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처에 과실이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의 과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남의 죄를 기록하고 들추어내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은 선량한 사람이지만 속은 비열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한 찬사. 세상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비웃는다. 양쪽 모두가 어리석다. 그들은 선택하는 대로 매사를 다 나쁘거나 좋게 본다.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만 단정하는 자는 차마 못 보아주는 바보다. 거기에는 진지한 두뇌가 아닌 자질구레한 수많은 감각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다. 어떠한 과실이라도 그것을 포용해주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 일이 일부 사람에게 반박을 받았다고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다고 남의 찬사에 너무 우쭐해하지 마라. 이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발언권을 지닌 사람들이 주는 찬사가 진짜 타당한 찬사이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주거나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찬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커다란 행운을 한 입에 넣으려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위를 가져라. 커다란 행운은 더 큰 행운까지 맞이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것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배고프다. 소심한 천성 때문에 훌륭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높은 관직을 위해서 태어나거나 교육을 받지도 못했다. 그들은 공들이지 않고
분수에 안 맞게 명예를 얻으면 그것의 향기를 감당 못해서 어지럼증에 추락할 위험에 처한다. 그들 자신에게는 행운이 설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위대한 자는 더 큰 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소심함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행복을 뽐내지 마라. 개인의 성격보다는 신분이나 위엄이 화려하게 눈에 띌 때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낀다. 자신을 늘 앞자리에 세우고 과시하다 보면 미움을 산다. 질투심은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남이 공경해 주기를 바랄수록 더 적은 공경을 받는다. 공경은 남들의 재량에 달려있기에 소유하기보다는 기다려서 얻어야 한다. 직위가 높을수록 걸맞은 명성이 요구된다. 그 명성이 없이는 직위를 행사할 때 위험성이 감소한다. 그러니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필요한 명예를 유지하라. 공경을 받으려고 마구 행동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을 겸손히 여겨야 한다. 자신의 일에 유난히 법석을 떨면 많은 공적을 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위에 따른 위험이 자신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짓누른다고 스스로 드러내는 격이 된다. 오직 명예심 있는 자들과 교제하라. 명예심이 있는 자들과는 서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명예가 그들 행동의 보증인이기 때문이다. 불화가 있을 때조차 그들은 늘 명예에 걸맞게 행동한다. 올바른 자들과 다투는 것이 부당한 자들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사악한 자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동할 의무를 모른다. 그러니 참된 우정도 없다.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 자는 정직의 미덕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명예는 정직을 표시하는 왕관 같은 상징이다. 고상한 매력을 풍겨라. 매사에 고상하게 행동하고 매력을 풍겨라. 이것은 재능의 생명, 말의 호흡, 행동의 영혼, 명예의 장식처럼 중요하다. 그 밖의 완벽함은 우리 천성에 붙은 장식과 같으며 고상하고 자율적인 매력은 완벽함을 이루는 장식과 같다. 이는 자연의 선물이고 교육의 결과는 아니되 교육보다 우월하다. 그 매력은 민첩하고 거침이 없다. 이는 자발적이고 행위의 완벽함을 더해준다. 이것이 없이는 모든 아름다움은 생명을 이루며 모든 우아함은 서툴게 보인다. 그것은 용기, 지혜, 신중, 위엄 등을 능가한다. 고상한 매력은 어려운 일을 축소하고 어려운 일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오는 섬세한 지름길이다. 숭고한 야망을 품어라. 숭고한 야망을 품는 것은 영웅에게 필요한 첫째 조건이다. 야망은 위대한 일을 하려는 영웅에게 박차를 가하기 때문이다. 야망은 어느 누구의 심중에 자리 잡아도 고개를 쳐들고 분투하도록 이끈다. 때때로 야망이 부담스러워 아무리 쓰라린 운명이 그간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도 야망은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며 되돌아온다. 야망 속에서는 대범함, 고귀함, 모든 영웅적 성품이 정신의 빛을 발한다. 사교성을 키워라. 사교성 있는 사람이 되라. 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교제는 전적으로 효과적이다. 관습과 취향에 이어 의견, 정신까지도 모르는 사이에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과 어울린다. 의견 교환을 할 때에도 무리하지 않고 무난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끈끈하게 대립되는 의견들을 풀어나가는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한다. 육체적 조화를 이루면 도덕적 조화도 그렇게 된다. 친구와 신하를 선택할 때 이런 지혜를 신중히 활용하라. 상호 대립되는 것을 잘 결합하면 원만한 중도를 걸을 수 있다. 불평을 습관화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악으로 해석하는 음울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것과 앞으로 할 것에 대해 모두 저주 섞인 심판을 내린다. 이는 사악하고 비천한 감정을 지닌 탓이다. 게다가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극단적 비난으로 몰아붙인다. 반대로 고귀한 심성을 지닌 사람은 일부러 타인의 과실을 눈감아 줌으로써 용서할 줄 안다. 자만하지 마라.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소심한 일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만은 분별력이 없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는 좋은 평판과 위신을 유지할 때에 불리하다. 사람들은 타인의 무한히 높은 완벽성을 통찰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비천하고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고 만다. 의심이 차라리 지혜로우며 더 유용하다. 이는 나쁜 결과를 예방하며 설령 나쁜 결과가 오더라도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불행을 이미 두려워한다면 불행에 대해 심하게 놀라지 않는다. 그러나 실속 없는 사람이 자기 만족에 빠져 그 파장이 점점 널리 퍼질 때 그 우둔함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친구는 제2의 삶이다. 어떤 친구라도 그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어떤 친구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남이 그대를 친구로 필요하도록 하려면 우선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여기에는 호의를 표시하는 일보다 더 강한 마법은 없다. 그대가 친구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타인의 친구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무엇을, 그것도 최상의 것을 얻는 것은 타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어차피 친구 사이가 아니면 적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 매일 친구를 얻되 엄격한 친구보다는 호의적인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들 중 몇 명을 그대의 신뢰자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하게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코 경쟁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판하면 그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온다. 공정한 규칙으로 전쟁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경쟁자들은 그대가 예전에 조심없이 저지른 잘못까지 들추어낸다. 그들의 격분은 예전에 그대의 사장된 치욕을 다시 파내어 오래된 악취를 풍긴다. 경쟁자는 중상모략을 비롯해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행한다. 그 반면 호의를 지닌 사람은 늘 평화를 유지하고 평판과 명망이 높다. 시대에 순응하라. 지식도 시대 흐름과 조화를 맞춘다. 유행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일과 같다. 구태의 연함을 버리고 현대 취향을 따르라. 모든 분야에서 대중의 취향이 유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현대 취향을 따르고 이를 더 높게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정신이나 육체를 지장할 때 과거의 것이 더 좋아 보여도 현재에 순응한다. 마음이 착한 것만으로 처세훈을 삼을 수 없다. 우선 미덕을 실행해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현명한 자라면 그가 원하는 삶은 못 되어도 소신껏 할 수 있는 대로 주어진 삶을 꾸려간다. 운명이 그에게 거부한 것보다는 그에게 선사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타인의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을 존중하라. 남에게 미움을 사지 말고 반감도 불러일으키지 마라. 미움은 반갑지 않은 불청객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괜히 서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의 악의는 호의보다 앞선다. 그들은 현명한 자를 두려워한다. 현명한 자는 험담을 즐기는 자에겐 미움을 받지만 오만불손한 자를 혐오하고 조소를 일삼는 사람과 별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존중을 받으려면 타인을 존중하라. 그리고 존중받는 것을 소중히 여겨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 사물은 본래 모습보다 그 외양으로 평가받는다. 안에 있는 값어치를 밖으로 드러내면 그 값어치는 곱절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정의는 그것이 정의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존중해 줄 수 없다. 거짓이 횡행하고 사람들이 사물을 외양으로만 판단한다 해도 그 외양과 아주 다른 사물도 많다. 외양이 훌륭하면 내면의 완벽함도 보증해 준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작품 어떻게 살 것인가 묻거든에는 인간의 삶과 도덕적인 고민에 대해 짧은 조언 형식으로 그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냉철한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귀중한 사상과 신념의 세계는 니체와 쇼펜하우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일상생활에 접하는 일들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성찰과 개선,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냉철한 조언을 더욱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묻거든을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